뉴스장터 오늘 세 번째 시간이죠. 예. 오늘 김세환 전 대전 시티즌 사장님을 모셨습니다. 오늘 김세환 사장이 요즘 대전 시티즌 여러 가지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도 있다. 그리고 좀 더 얘기도 세게 하겠다. 이래서 제가 특별히 모셨습니다. 요즘 이 시티즌 문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김기석 기자님이 좀 한번 정리 좀 해주세요. 심각한 상황인데요. 어쨌든 작년에 몇십만 달러씩 주고 온 선수가 제대로 경기도 못 뛰어보고 방출되고, 그 다음에 연말에는 직원 월급이 없다면서 추경을 요청하고, 그리고 쇄신 방안을 내놨는데 오히려 각계에서는 비판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가지고 뭔가 좀 구단주인 허태정 시장이 된 결단을 좀 내려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선수 중에 한 명은 다른 선수들이나 직원들한테 나는 계약금 중에서 500만 원도 받아본 적이 없다. 그래서 경찰에서 작년에 내사까지도 했는데 이미 선수가 계약이 해지돼가지고 외국으로 나간 상태고, 그리고 이게 증언해주는 사람은 있는데 물증 같은 게 없어서 수사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네. 그거는 그런 문제가 있었네. 조금 부언을 좀 해도 될까요? 예. 이 용병 문제만 지금 한정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예. 조금 하나 덧붙이자면 K리그 중에 2부 리그는 용병을 선발을 하는데 지금까지 계약금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K리그의 1부 리그 정도 되면 이적료도 주고 계약금도 주고 연봉도 주는 이런 정도, 왜냐면 클래스가 있으니까. 그렇지. 근데 2부 리그에 오는 정도의 용병 수준은 계약금까지 줘가면서 이렇게 영입하고 하는 그 정도의 이 사례가 없어요. 문제는 계약금을 1억이 됐던 2억이 됐던 줄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해서 데려온 선수가 한 게임도 못 뛰고 나가거나 3경기 뛰었는데 한 점도 못 넣거나, 또 어떤 경우는 이미 다른 구단에서 영입을 했다가 실력이 없어서 게임을 못 뛰어요. 게임을 못 뛰어가지고 이 사람이 시장에 나왔습니다. 시장에 나왔는데 1년 가까이 되는 동안에 다른 팀에서 이 선수를 데려가질 않았어요. 이미 실력 없다는 게 증명됐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선수조차도 계약금을 지불하면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전 시티즌에 1년 작년 시즌 뛰는 동안에 한 게임인가 2게임밖에 못 뛰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 용병장가 김호사 대표의 일단 자질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좀 추후에 얘기를 하더라도 대전시에서 작년에 2부 리그 역사상 최고의 예산을 지원해줬습니다. 거의 100억이 넘는 돈을 지원해줬어요. 이것은 1부 리그의 경남FC가 2위를 해서 지금 A씨에 진출을 했거든요. 그 1부 리그의 팀보다도 많은 액수의 돈을 지원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도 못 올라갔어. 못 올라간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났으면 대전시에서도 철저하게 감사를 했었어야 되고, 그 돈의 출처라든 집행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심하게 체크를 했었어야 된다. 또 하나 연대 책임을 저는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90억을 미리 책정하는 과정에서 유례 없이 재작년 연말이죠. 재작년 연말에 30억 정도의 돈이 추경 예산으로 집행이 됐습니다. 근데 시티즌은 거의 그런 경우가 없어요. 그런데 2018 시즌을 준비하라고 2017년도 후반기에 30억 되는 돈을 시에서 집행을 해서 줬거든요. 그런데 우연치 않게 여기에 관련됐던 분들이 문체국의 주요 요직에 다 들어왔고, 또 그 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가 아무런 증명이 없는, 경영 능력이 없는 사람을 그냥 국가대표 감독을 했다는 것이 전부 아닙니까? 그렇죠. 그 명성 전부지. 회사를 경영해 보거나 축구판을 운영해 본 적은 없는데 그런 분들한테 이걸 맡기면서 아무런 시스템화 되지 않는 것들로 방관했다는 것은 대전시에 저는 공직에 계신 이것을 결정하신 이 분들한테도 분명 책임이 있다. 그것을 책임을 물은 다음에 김호 대표의 경영 문제를 따지는 것이 사실은 앞뒤의 순서가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 보니까 이 축구 팬들이나 축구를 아시는 분들은 결국 이런 사태에 대해서 김호감 사장이 책임져라, 이런 얘기 나오는 거네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게 김호 대표님이 2018년
2017년도 말이죠. 네. 그때 처음 내정이 됐다고 했을 때 이미 대전 시티즌 팬들께서 그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분명하게. 왜냐하면 감독 시절에 예. 불명예스럽게 감독직을 놓고 나가셨거든요. 뭐 그것까지 얘기를 하면 과거의 일이니까 예. 뭐 제가 거의 그렇지, 덮어두겠지만은 예. 불미스럽게 나가신 분을 이번에는 감독이 아닌 사장으로 더 대표이사로. 위에 이렇게 직급으로 모셔온다는 거에 대해서 예. 시티즌 팬들이 강력하게 항의를 했고 아니, 누가 모셔온 거야, 누가? 그 권시장? 권시장이죠. 아,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때서부터 불협화음이 있던 겁니다. 예.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시티즌은 시민구단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시민이 주인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서포터들의 의견을 들어서 움직여야 되는 구단이 그렇게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개막전서부터 팬들이 이 응원에 대한 보이콧을 시작한 겁니다. 안 가지 뭐. 예. 그러면 시민구단, 우리의 돈으로 운영되는 축구단이 그 주인들이 응원을 하지 않는 그런 시즌을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겼던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작년 시즌에 뭐 4강 플레이오프를 갔다, 뭘 했다, 이런 성적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작년에 우승을 했으면 뭐랍니까? 본인들 그들만의 리그에서 자기네들끼리 기분 좋게 우승하고 시민들은 다 뒷전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질 사람들은 져야 된다, 저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책임은 그러면 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제가 대충 이제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그 시티즌 자체 뭐 자체적으로 보면은 대표이사를 비롯한 대표이사 자체도 사장이 문제가 저기 있고 있고 또 이제 구단주 궁극적으로는 구단주가 내지는 그렇죠. 대전시 결정을 하고 감독 책임져야 기관으로서 그렇죠. 대전시에도 문제가 있는 저는 걸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이는데 일단 좀 우리 김호 대표님 감독의 한정에서 이제 뭐 방만 경영 문제가 뭐 독단적인 운영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성적도 별 뾰족하지 않고 뭐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한번 대략 좀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좀 어떤 것이 문제입니까? 제가 보통 그 이브리그에서 운영을 하는데 선수단이 한 32명 정도가 보통 일반적인 루틴한 엔트리입니다. 그러니까 선수가 네, 전체 선수단 규모가 한 예, 32명 정도 있으면 더 인정해줘도 한 35명 예, 많아요. 그 정도 있으면 그러니까 선수를 뛰는 선수는 뭐 11명이 뛰지만 그렇지 뒤에 후보까지 합치면 17명까지 엔트리를 넣거든요. 예. 그럼 나머지 한 15명 정도가 훈련하는 선수들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 32명에서 한 34명이 적정선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오히려 어떤 구단은 이거보다 더 인원을 줄여서 더 저 실력이 뛰어난 선수들한테 연봉을 주면서 운영을 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시티즌은 기업 구단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 거의 60명 가까운 선수를 지금 운영을 했습니다. 왜 이리 많은 김호 대표 50명 오시면서 선수가 작년 한 시즌에요. 예. 60명이 운영을 했으면 다른 팀에 비하면 2배 가까운 운영을 하고 두 개 구단을 갖다가 했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뭐 선수 연봉 최저 연봉이 한 2천만 원, 2,500만 원 정도 되니까 뭐 그 예. 정도면 뭐 30명 정도 해봐야 별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선수 한 명을 영입을 하면 연봉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1년 동안 그 선수 그렇죠, 예. 먹여주고 재워주고 유니폼 주고 커피 사 먹어야지, 네. 밥 먹어야지, 얼마나 많이 들어요 돈이.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런 단순히 연봉 비교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예. 육성을 해서 실력이 없는 사람들을 육성을 해서 실력을 키운 다음에 이걸 다시 되팔으면 다시 이적을 시키면 그게 오히려 구단의 경영에 도움이 그렇지, 된다. 남는 장사를 하는 뭐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프로 구단은 유스 팀을 운영하는 겁니다. 초, 중, 고에 유소년 축구를 활성화시켜서 그 유소년 선수들이 다른 팀에 가지 않고 대전 시티즌으로 다시 와서 그래서 성장하면 여기서 국가대표도 만들고 해외 이적시키는 이런 구조를 만들자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황인범 선수가 그렇지. 지금 시티즌에서 그런 절차를 밟으면서 온 겁니다. 그렇다면 유소년 축구에 더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결국 여기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여기에 너무 많은 투자가 들어갔다. 그 와중에도 이제 공개 테스트를 하겠다고 선수를 지금 뽑고 있거든요. 문제는 이렇게 시끄럽고 비판이 있는 와중에도 공개 테스트로 젊은 선수들을 뽑는데
여기에도 인사청탁이 들어와서 몇몇 선수가 지금 저희가 지금 확인된 것만 한 2명 정도가 지금 부정한 방법으로 지금 뽑혔는데. 그러면 얘기의 중심은 김호 사장이 나가라 우선은 그래야지 일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죠? 제일 중요한 건 지금 그거죠. 뭐 보니까는 뭐 얘기 복잡하게 하는 건데 그 핵심은 김호 사장이 나가고 새로운 사람 뭔가 정비를 좀 해야 되겠다. 누군지 모르지만 네네. 그렇게 지금 가는 게 팬들도 의견이고 우리 김세환 전 사장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선수 선발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예. 선수 선발위원회에서 감독이 선수를 추천하면 그 위원회 사람들이 만장일치가 되는 선수에 한해서만 선발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있었는데 지금 그런 것도 다 없앴어요. 다 없는 상태이고 두 번째는 지금 경영에 대한 말씀을 좀 하시잖아요. 네. 이 경영 논리가 뭐냐면 시티즌의 시민구단이어서 항상 돈이 부족합니다. 작년에는 이례적으로 돈이 많았지만 항상 돈이 부족한 구단이기 때문에 그렇죠. 대표이사의 역할은 돈 돌아다니면서 네. 외부에서 스폰서를 유치하는 게 대표이사의 어떻게 보면 더 큰 역할입니다. 아 그동안에 그랬죠 뭐 네. 다. 근데 네. 작년에는 그런 것이 한 건도 없었고 또 본인 대표이사님의 발언으로도 네. 나는 그런 거 하러 온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도대체 대전 시티즌에 뭐 때문에 오신 건지 돈 쓰러 왔네.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도저히. 네. 예. 그렇다고 뭐 성적이 좋았던 것도 아니고. 이해가 안 되는 그래도 거예요. 성적이라도 아니 올라갔다면은 좀 다 이해를 해주겠어. 성적도 그냥 뭐 마지막에 뭐 그럴듯하더니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사등했나? 예, 사등했 이쪽 리그에서 우승을 하고 네. 이렇게 해서 턱걸이에서 올라가봤자 또 떨어진다는 거죠. 이런 상태면. 그럼 박항서 데리고 와야지. 그것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내가 보기에는 뭐 거기 주나 여기 주나 비슷할 것 같은데. 그래서 바로 와서 일단 실례지만 우리 이제 사장님 전 사장님 예. 재직 기간이 얼마나? 전 1년 4개월 1년 했습니다. 4개월. 그 기간 중에 네. 외부 협찬금 혹은 후원 네. 좀 유치한 적 있으신가요? 좀? 그럼 제가 이제 그 말씀들이 예. 그러한 현물뿐만 아니라 음. 기업 대전에 진짜 모든 기업은 제가 거의 다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금으로도 많이 받아왔고 이런 말씀들이 좀 그런데 성적도 좋았지 그때? 김 사장 저 할 때. 우승했죠 제가. 야 그러니까. 자기가 아니 저 있을 때. 제가 자기 있을 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니 원래 잠깐만 그 부분 자기 때 우선 내거 우승이지 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네. 대전 시티즌 연역을 한번 봤어요. 예. 했더니 97년에 창단해서 지금까지 이제 20년 역사가 됐는데 그 연역을 쭉 보니까 2014년 최다 관중 동원 그리고 K리그 챌린지 우승 딱 한 번 2014년에 이때가 일이 있었더라고요. 그게 지금 그때 우승 김 사장 했을 때. 예. 야. 그래 할 말이야. 얘기할 말.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할 말이야. 예. 현재 대전 시티즌 비판하실 자격이 그러네요. 충분하십니다. 자기가 지금 분위기를 너무 띄워주는 것 같은데. 아니 김세환 딱 한 번이더라고 20년 역사에서. 김세환 사장 재직 시에는 선수 청탁 같은 거 없었어요? 엄청 많았죠. 저 그래서 척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어떻게 해결했나요? 그래서 저는 선수선발위원회를요 제가 만든 겁니다. 제 임기 때 선수 청탁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지역에서 다 알고 지내는 선배님이고 형님이고 뭐 의원님이 그렇지. 어? 네. 그런데 이거 거절하다 보니까 저만 굉장히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수선발위원회라는 걸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럼 추천은 다 하십시오. 다만 선수선발위원회를 거치지 못하면 안 된다 우리 구단은 이제. 그래서 그 선수선발위원회를 7명을 위원을 만들어서 단 한 명이라도 7명 중에 반대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못 들어옵니다. 이 선수는. 네, 그래서 만장일치가 됐을 때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더니 사람 보는 눈은요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 얘기를 방송에서 처음 하는데요. 자본금을 60억 만들어 주셨습니다. 2006년도에 시민구단 창단할 때 그렇지. 대전 시민들께서 자본금 60억 만들어 주셨어요. 이 돈 어디 갔는지 아세요 혹시? 다 썼겠지 뭐. 자본 잠식. 이 자본금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시티즌에. 제가 2014년도에 받을 때 자본금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빚이 15억 있었어요. 원래 어려운 그러면 시간 다 그렇지 뭐. 근데 이것에 대해서 대전 시민들께서 만약에 주주님들이 이걸 만약에 안다면 저는 아셨다면 가만히 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전임 사장님들
제가 조사를 쫙 해보니까 거의 사장님들이 바뀔 때마다 한 10억씩 빼서 쓰셨어요. 네? 네.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한 7분 바뀌면 마이너스 15억 딱 되는 거예요. 네. 그잖아요. 그럼 지금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분명히 자본금은 없을 겁니다. 다만 2015년, 16년, 17년 한 지금 4년 지났잖아요. 2014년 시즌에 제가 35억 받았거든요, 시에서. 근데 작년에 말씀드렸잖아요. 90억까지 올랐어요. 그럼 이게 뭔 돈이 있었길래 이렇게 많이 줬어요? 벌써 60억이 지금 더 증가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본금이 없으니까 더 이상 뺐을 게 없으니까 시에서 계속 저는 돈을 늘려줬다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 하겠어요. 근데 이건 결국에 뭐냐면 대전시와 그동안에 대표이사를 맡으셨던 분들의 이건 합작품이고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저희가 4등을 했는데요. 작년 시즌에 받았던 그 저희들 예산 운영 규모 그것이 1부 리그 수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많이 줬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돈의 규모로만 보면 시티즌은 무조건 우승했어야 되는 팀입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그런데도 4등에 불과했던 거고요. 이 프로팀은요. 대부분 우승 준우승까지 못 가면 감독 대표이사는 그만두는 것이 그냥 이렇게 관례입니다. 관례. 그리고 창피해서라도 못해요. 근데 그걸 안 나가려고 하시는 게 왜 안 나가시려는 거예요, 이분이? 아마 제가 느끼기에는 뭐 한참 어르신이고 제가 평가하기에는 그렇지만 그동안 축구계에 쌓아온 명예, 자기 명성, 이런 것들 이제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건 이분의 임기가 올해 8월까지입니다. 올해 8월까지는 얼마 안 남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거 작년 임기라도 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저는 더 문제라고 봅니다. 본인의 명예를 지키는 건 제가 그냥 본인의 판단이니까 맡겨두더라도 8월까지 임기니까 이거 몇 개월 안 남았으니까 이거 내가 그냥 하게 좀 이해해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제가 정말 냉정하고 매몰차지만 이게 더 심각한 문제라는 게 뭐냐면 그런데 지금 주위에서는 자질이 없다고 하고 사퇴하라고 하는 마당에 구단주가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시간만 잡고 가니까 구단주 누구요? 아니 권태정 시장님이 왜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번에 그 김호 사장이 축구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라든지 관록 같은 게 있으니까 좀 명예롭게 퇴진한다는 거는 구단주인 시장이 그만두라고 하는 것보다 본인이 좀 알아서 물러나주기를 결정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시점인 것 같아요. 사실 김호선의 피를 안 묻히려고 그러는 거다. 내가 보기에는 내 개인적인 생각은요, 이 시장님이 결정해줘야 돼. 그러면은 얘기를 해서 모양새는 스스로 나간 걸로 하더라도 의견은 전달이 돼야지. 왜냐면 대전 시민 세금이 엄청 많이 썼어 지금. 사실은 김호 사장은 주식회사 사장이잖아요. 근데 이사진한테 그 탄핵을 받은 거랑 마찬가지인 게 지난달 12일 날 그 뉴스 보니까는 뭐라는데 아무도 안 갔다며. 그러니까 지난달 12일 날 그 시티즌이 하도 막 이런저런 문제가 있고 비판을 받으니까 그 자체적으로 경영 쇄신 방안을 만들어서 이사진들한테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전체 이사감사 13명 중에 2명만 참석을 13명 중에 2명. 그러면은 탄핵 받은 거랑 마찬가지. 그렇죠. 그래서 지금 15일에 이사회가 열린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때 어떤 이런 김모 대표 사퇴 이런 진퇴 관련한 어떤 분명한 메시지 이런 것이 혹시 전달이 된 그래서 청본에 나오겠네. 나오죠. 근데 내가 본 김호 감독도 여기서 더 머무르다가 더 쪽팔려져 이제. 이제 이렇게 쪽팔리고 저렇게 쪽팔리고 나중에 쫓겨나듯이 나가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조용히 나가는 게 그럴 가능성이 지금 커지는 게 그래서 구단주인 허태준 시장도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 게 그렇지. 시장님도 거기 나서서 움직여줘야지. 그걸 또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더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저께 대전 참여연대에서 연락이 와서 그쪽 관계자들을 만나봤는데요. 참여연대도 그 대전 시티즌 구단 운영 부정에 대한 제보가 들어와가지고 만나본 다음에 얘기를 듣고 다음 주부터는 그 내용에 따라서 다르지만 저희가 쓴 기사도 있고 여러 가지를 종합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한번 대응을 한다고 하니까 더 시끄러워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차제에 좀 1월이 지나기 전에 빨리 정리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만약에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이렇게 구단주가 결정을 안 한 상태에서 시간이 계속 흐르다가 아시다시피 조직이 흔들릴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비리 제보입니다. 지금 뭐 그렇지. 말씀하시잖아요. 네, 참여연대에 네, 벌써 얘기가 들어갔다고. 예, 예, 그러면 예, 예. 이런 얘기들이 이제 가면 갈수록 저는 여기저기서 더 터져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만약에 이게 정말 형사적인 문제가 돼서 처벌을 받아야 될 상황까지 온다. 그러면 저는 그때는 정말 대전시 고위공직자분들 거기까지 이제 전부 다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경고를 했지 않습니까? 방송으로도 하고 언론에서도 하고 시민들도 하고 팬들도 이미 다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결정을 못하고 가다가 시티즌의 불미스러운 일이 정말 형사적으로 터졌다. 그러면 이 책임 누가 져야 되는 겁니까? 그 결정을 못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돼요. 아무튼 제 생각에는 15일이 이제 이사회가 열리고 물론 그 이사회 이제 한 건은 뭐 김 대표 진퇴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 표면적으로 그렇게 돼 있지만 그 앞으로 향후 대전 시티즌이 뭐 제대로 조직 안정이 돼서 발전을 기약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느냐 못 가느냐 분수령이 될 것 같네요. 말씀하실 때 김 예. 대표라고 하고 김호 대표라고 아, 확실하게 예. 제가 불러다니는 분이라서 내가 보기에는 우리 저기 이참에 대전시에서 이사장님도 보니까는 욕안 네. 먹으려고 예. 김모 대표 어중간하게 아니, 아까 김우 대표랑 분명히 적당히 네, 하시더라고. 적시를 했습니다. 네. 근데 어쨌건 대전시가 대전 시티즌에 대해서 물론 이제 정확하게는 대전시 체육회죠. 체육회가 시티즌 지분이 48%인가 그렇더라고요. 예. 최대 대주주로서 정당한 권한을 행사해서 대전 시티즌이 대전 시민의 사랑을 다시 찾아오는 그런 계기가 15일 이사회에서 어떤 그런 결정이 좀 내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